가지입니다. 네, 장용조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조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8권의 책을 썼지만 사실 여기서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작가로만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 살아가면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책을 쓰려고 했는지, 또 왜 책을 썼는지,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을 거예요. 근데 한두 명 정도는 분명히 나도 작가가 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짜 작가를 해임할까? 라는 그런 우울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부산, 그리고 MZ 세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록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은 네이버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되고 네이버는 이제 한물 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를 이길 그런 플랫폼이 없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40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저희 같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같이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 아이디 다 있으시죠?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다 있고 지금 혹시 투지 쓰시는 분 없죠? 네, 다 스마트폰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에 일단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한 번만 키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에 다 있을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기록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에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진이 나중에 글 쓸 때 참고 자료로 쓸 겁니다. 지금 화장 한번 찍어볼까요, 저를? 네. 저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들이 이렇게 한 번에 저를 사진 찍어주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찍어주세요. 정민아.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분명히 필요한 사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판단하에 이 장면, 이 사진, 이거를 참고하고 싶으면 계속 사진을 찍으셔야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MZ인 것 같아요. 많은 걸 즐기고 싶어하는 세대이지 않을까.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를 다양하게 하고 싶어하는 세대. 사실 MZ를 누구나 똑같이 말하는 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방식대로 바꾸는 것 또한 짧지만 글쓰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켜시죠? 처음 이걸 적어주세요. 난 누구일까? 넌 누구니?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른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적을 것은 난 누굴까? 이것만 일단 적어주시고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다시 자기 존재를 적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저는 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29살에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29살 때 계약이 되고 20대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출판이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2월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30살이 되자마자 저는 또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작가가 된 지 4년 정도 됐죠. 약 해수로 5년. 제가 5년 동안 쓴 책이 올해 나섰기 때문에 4년 동안 쓴 책이 8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책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쓰기 책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라고 생각해요.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힘든 20대를 보냈거나 아니면 힘든 20대를 보내고 있거나 또 특별한 20대를 보내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책 한 권 쓸 수 있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못 쓰는 이유가 출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건지
제일 중요해요. 글 쓸 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청소년한테 쓰고 싶으면 글 쓰는 말투, 그러니까 글 쓰는 필체, 필력, 그리고 스타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20대한테 쓴다? 그럼 또 내용이 달라져. 왜냐면 20대는 당장 취업을 하거나 뭔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니까. 만약에 40대에 쓴다.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글쓰기, 책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제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주제를 어떠한 나이, 성별, 어떠한 존재한테 전달해주고 싶은지를 먼저 제일 정하고 나면 글쓰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깃을 정해야 된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주저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녹음해서 집에 가서 타이핑하면 한 파트가 완성된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이 길랑말에 걸렸지만 아씨만 나한테 왜 이런 병이 걸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길랑말에 걸려서 2달 동안 글을 쓰고 그 생각들을 오늘 감정이 어땠는지 오늘 내가 왜 이랬는지를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병이 나왔을 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나는 병신이 되어서 못 움직이지만 내 머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머리가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글도 써볼까? 저런 글도 써볼까? 라는 상상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길랑말의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글, 걷지 못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적인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넌 뭘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끝에 계신 분부터 물어볼게요.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그 마이크를 한번 갑자기 화장실 가지 마세요. 알겠죠?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없다고 말하시는 것도 용입니다. 혹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네, 패스해 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좋네요. 스마트 스토어 사업하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 그 저분도 스마트 스토어 하셨고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업이랑 두 번째 책을 쓰고 싶어요. 두 번째 책이요. 첫 번째 책은 혹시 어떤 책인가요? 그 에픽의 모든 것이라고 전자책 출판거든요. 전자책이요. 전자책. 그러니까 네, 그 시각장애인들. 전자. 전자책. 죄송해요. 짜증내지 마세요. 네, 전자책. 네.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아직 틀을 못 잡아서 그걸 틀을 잡고 싶어요. 네, 나중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즐겁게 뭐라고요? 편하게 즐겁게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편하게 가세요. 오늘부터 편하게 가세요. 그 침대에 있으면 침대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독서 커뮤니티 운영하고 싶고요. 네.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됐고. 혹시 독서 커뮤니티 가본 적 있으세요? 예. 혹시 어디 가보셨어요? 부산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네. 예. 아니, 제가, 취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라클 팩토리라는 곳에서 일해서 혹시 가봤어요? 미라클 들어가긴 하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안 갔다. 그래서 못 만났네요. 미라클에 네, 들어보셨죠? 저희가 거기서 일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요. 멋있네요. 저는 그 자기개발 관련해서 도와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준 크리에이터가 되고 좋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작가님이 준 책을 집필하고 싶어요. 지금 세계여행 간 적 있나요? 그 질문 중에 그거 있었던 거죠.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책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산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 그 로컬 콘텐츠 창업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브런치에 저 글을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이예요? 네네. 그 교육 잘 키웠네요. 네, 그래서 그 브런치 글 모아서 출판하는 게 목적이고 유튜브도 부산 로컬 콘텐츠 쪽으로 해보는 게 목표예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제가 준비 전에 책 한 권은 써보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지금 찾아보고 싶어요. 당장 듣는 건 아니죠? 네. 네, 다행이네요. 전 출간 계약이 돼 있는데 아직 책을 못 내가지고 추가 계약을 했는데 책을 안 썼다고요? 그 이제 출간 진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셨어요. 어떤 주제로 혹시 계약을 하셨어요? 에세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PPT 만드는 일 하고 있는데요. 오, PPT로 대한민국에서 1장 먹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다. 네, 멋있습니다. 꼭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창업해서 회사에서 독립할 수 있는 저만의 인권 능력을 갖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창업 준비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상세하게 없지만 그 재테크나 초보 초년생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고 그 글을 출판도 해보고 싶고 오디오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여행을 많이 했어서 여행 에세이도 쓰고 싶고 제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고 또 제가 누군가의 밑에 있는 게 아닌 제가 창업을 해서 이것저것 사업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보고 싶고 해외 취업도 해보고 싶고 일단 뭐 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동남아에서 생활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여기저기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네,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이네요. 아까 몇 분이 브런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브런치 1년에 한 번 정도 그거 아시죠? 그 작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 하는구나. 몇 개월 전에 끝났었는데 그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가? 아마 그 책이 브런치로 나온 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8번을 썼지만 제가 썼을 때는 브런치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던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출판을 했는데 사실 같은 책인데 브런치로 돼서 출판이 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빠가 부자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 되거나. 근데 눈빛이 저를 믿는 것 같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한번 적읍시다. 자신을 관찰하는 거. 나는 누구일까?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저 강연을 들었잖아요. 어느 안경주라는 사람의 강연을 들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 그리고 한 8번 정도의 책을 썼다 하고 비빙가에 동서나를 짓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신기한 사람인 것 같더라.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은 그다지 책을 쓸 만한 소재가 없거나 아니 책을 쓰더라도 이 주제로 사람들이 읽어줄까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 그런데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글을 쓰고 싶을까? 이 정도 제가 말해준 거 하더라도 블로그를 한 5줄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글을 써봅시다. 글을 쓰다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제가 중간중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쓰면서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글이 안 써져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앉자마자 글이 써지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지겨운 시간을 버텨야 돼요. 노트북에 앉아서 최소한 5분 정도는 미치겠네 왜 내가 쓸 게 없지. 근데 5분도 부족해요. 저는 10시간 넘게 앉아있는데도 한 글자도 못 쓴 적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로컬 뭐 어쩌고 저쩌고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작당소 로컬 뭐 어쩌고 저쩌고 안명조 강연을 듣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똑같이 제목을 해놓으면요. 그러면 청년 작당소만 치고 나중에 채식글곡이라고 클릭하면요. 서로 여러분들 글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소 양심적으로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가 3명 이상 거는 좀 좋아요 좀 눌러주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쓰세요. 저랑은 소통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자기 쓴 거를 혹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오세요. 우리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주고 선물은 다 제가 합쳐받은 선물들입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션, 뭐 샴푸, 바디 클렌저, 뭐 식단, 뭐 스파, 뭐 피부 마사지, 호텔, 샴푸 돈 쭉 사모지였어요. 2년 동안.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그에 쓰진 않고 그냥 혼자 일기처럼 혼자 기억하려고 썼는데요. 제목은 그냥 지금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써있어서 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PPT 만들고 있고요. 인스타에서도 PPT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지 뭐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는데 긴 시간보다 뭐라 그러죠? 생각보다 좀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만에 책도 나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이지만 제가 초심 그 당시에 있던 생각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 글을 썼습니다. 조회수 1에도 미친듯이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좋아요 지금은 좋아요가 몇백 개밖에 안 나와서 실망하는 것에 미친 생각이다. 불과 1년 전에 블로그에 조회수 10도 안 나와서 조회수 10에 혼자 흥분하고 감격했던 것을 다시 떠올려봤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좋은 디자인,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각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내 PPT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을 만드는 것, 그거에만 몰두하면 된다. 너 엄청 멋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계속 하던 거 열심히 하라고 썼습니다. 뒤에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완전 100% 쓴 제품도 있고요. 딱 한 번 쓴 제품들이에요. 왜냐면 일단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입에 입냄새 제거하는 거고요. 네.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저건 찍찍 뿌리는 거고 그거는 입에 녹여서 먹는 겁니다. 또 혹시 발부 네 나와주세요.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또 나올 때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블로그를 글 적기 전 처음만 잠깐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블로그에 나는 누구라고 소개하는 그 글을 적으려고 콘텐츠를 한번 짰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기획을 해가지고 글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이정이고요. 지금은 부산에서 역사와 문화, 사람 이야기 콘텐츠를 엮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면 부산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블로그 글을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3년 전부터 막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지금 해온 거 뭐고 한번 기록을 해봤었는데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로컬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내가 제일 지속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행 콘텐츠라서 그쪽으로 하겠다라고 그 흐름을 잡았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하는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여행인데 되게 광고성 여행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현지인들이 진짜 아는 로컬 음식점, 로컬 여행지, 그리고 현지인들만 아는 꿀팁
그리고 뭐 찾아가는 지름길 이런 것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한번 콘텐츠로 기획을 해보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지금 오원수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부산 해방일지라고 부산 스토리텔링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스토리텔러로도 활동을 하고 다이너머 영도라고 영도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로컬 콘텐츠를 얼마나 만들어 왔는지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부산 현지인 친구가 알려주는 여행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흐름을 좀 잡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그 히말라야 소모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와서 이야기해 줄 수? 네, 나와주세요. 우리 또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쓰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쓰다가 근데 뭐 다들 하고 싶은 일을 다 썼을 것 같아서 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혼자 탔었는데 그때 감정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얻은 덜컹거리는 열차 안 2019년 12월 31일 밤 10시 26분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와 함께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우르르 사람들이 한바탕 내린 후 여유를 되찾은 횡단열차 3등석 13호칸. 그녀는 사람이 많이 내렸다는 제스처를 취한 후 창가에 앉았다. 조심스레 어디서 내리냐 번역기로 물었더니 그저 오늘 새벽에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창문을 쳐다본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마주 앉아 턱을 괴고 눈 내린 시베리아를 바라본다.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갑자기 지금 정차한 역이 무슨 역이라고 알려주셨다. 한마디가 끝난 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턱을 괴고 한밤의 시베리아를 본다. 나는 시베리아에 쏟아지는 별을 쳐다보고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드넓은 시베리아를 쳐다본다. 어쩌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과 황홀함일 수도 있겠다. 나는 이런 시간을 위해 떠나온 거였고 갖가지의 생각들이 차올랐다. 잘못된 선택은 없고 잘못된 인연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곳을 바라보는 우리처럼 나뭇가지처럼 퍼져나가는 내 생각들은 걷잡을 수 없었다. 시베리아의 밤 10시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순간이었다. 오, 좋네요. 진짜 시베리아를 다녀와서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책도 내보고 싶고 뭐 사업도 해보고 싶고 그런 아직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그런 생각만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선물 하나 주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진짜 글 쓰고 싶은 분들은 다시 오세요. 알겠죠? 왜냐면 좀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사실 글 진짜 잘 썼죠? 근데 사실은 출판 계약 되기 힘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말해줬죠? 네, 그거 왁스 되겠잖아요. 네, 머리 많이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저보다는 글을 훨씬 잘 쓰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저분 자체가 만약에 안 유명하면 그 출판하는 잘 쓴 글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팔리는 글을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런 자체는 분 두고 맞죠? 그러려면 시베리아의 저분을 통해서 시베리아의 한국에 알 수 없는 정보가 무조건 끼어 있어요. 그게 여행지가 30개 썼는데 30개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현지 예를 들어서 맛집을 했는데 모든 챕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3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한국에 없는 30가지 정보를 새로 넣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책에는 일단 사람들은 사실 여행책을 다 스킵해서 봐요. 여러분들 우리 서점 가서 시베리아 갈 때 시베리아에 나와 있는 책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대충 그거 봐요. 열차 얼마인지, 시간 얼마나 다니는지, 대충 어디 쓰는지, 몇 번 몇십 코스가 있고 몇 번 몇십 코스가 있는지 그런 걸 일단 먼저 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가 되면 시베리아에 그 책 많이 들고 갔다면 그때 알아볼 거예요. 출판사들도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잘 팔리는 책이 되려면 일단은 뭔가 자기만의 정보는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의 정보를 무조건 넣으시면 사실 글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출판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혹시 또 나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 하실 거죠? 네, 나오세요. 제가 발표를 사실 하는 이유는 왠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서 나대라고 하면 진짜 나댈 수가 있어요. 정말 나대지 못하면 나이가 나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다 나대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내가 글 쓴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써먹고 있는데 야, 내 글 쓴다며 아이고 미신 너냐 뭐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서로 들으려고 자기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쪽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생각해요. 아씨 내 이야기 저 사람이 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 이야기할 때 다른 시중 못해요. 내 시킬까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기억해요. 저는 그거를 강의시키고 싶어요. 오늘 내가 여기 했던 말이 취미.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까먹지만 본인은 까먹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저는 그 작가님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근데 진짜 한국 문화는 참 웃긴 것 같아요. 발표를 시켰는데 전부 다 똑같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저는 투명인가?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되고 싶은 사람을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를 한번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관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저의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직장 퇴근 이후에도 좀 시간을 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 영상으로 남기거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 좀 쓰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또 뭐 공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져서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은 그거 관련해서 뭐 여행을 다녀서 기록을 하고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아이인가요? 이게 그거요. 자기 전에 눈에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게 혼혈해가지고 네,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네, 하시게요. 네, 나오세요. 마이크로 들고 가셨네요. 우리 나오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내가 언제 나오나 했나? 나올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무엇을 할까에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번 블로그 글 쓰는 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좀 내가 한번 어떻게 써볼까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써볼까 약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처음에 남포동 청년작전소에 다녀왔다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을 찍어놓은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작가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리면서 작가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네이버, 사실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잠깐 운영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봐줘가지고 좀 글 3개 올리고 포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브런치 글을 그대로 옮겨오니까 당연히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에 오히려 제 브런치 사진을 올리면서 그것도 오히려 여기에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바를 저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저러저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랑 브런치 글쓰기랑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 다른 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고민됐었는데 그거를 좀 이번엔 좀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블로그 활동 같은 걸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본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게 좀 지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가재사님 이건 그 혓바닥 클리너. 혓바닥 클리너 깨끗하게 입만 조십시오. 오늘은. 네. 또 혹시 나 하고 싶다. 나와주세요.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우리 나오신 분들 또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기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네. 진짜 아까 저기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다들 그 진짜 썼을 거예요. 나중에 발행 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다 글씨 전부 다 올리셔야 돼요. 발행을. 마지막에는. 네. 발표하실 때 그걸 발표 안 하셔가지고 그쵸, 그쵸. 그걸 해도 되나 싶은데 한번 볼게요. 네. 안녕, 넌 누구니? 난 누구니? 난 지금 청년과 로컬 강의를 들러 온 일이 호기심이 많고 앞으로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일임. 20대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잘 몰랐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 월화수 3일 내내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면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회도하는 작은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강의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과 생각만 많고 시작을 안 한다는 점. 블로그를 한 달째 시작해보자 해놓고 포스팅을 하였하지만 잔뜩 사진첩은 사진이 한가득이다. 지금 한명조 작가님 강의를 듣다가 블로그도 하지 않는 내가 첫 블로그 글을 써보고 있다. 팜플렛에 보면 청년과 로컬 밑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라고 적혀있다. 이것은 아마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걸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고 여기까지 적었는데 더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친구를 맺도록 해요. 네, 나중에 결국 발행하실 거니까 이 로컬 이것만 치시고 아니면 한명도 잠깐 치면 결국 제 싱글로 가져가야 돼요. 그 인기순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다 하게 할 수 있으니까 뒷이야기를 꼭 읽어주기 알겠죠? 다 같이 약속. 네, 뒤에 하나 선택해주세요. 이 아이언이 여자한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 강하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약팔로 아닙니다. 네, 제가 협찬 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 그 혹시 이제 2개 남았는데 나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면 제가 이제 또 마무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싶죠? 나오세요. 여기 있는 다 보여요, 눈빛이. 야, 씨, 빨리 넘어가라는 눈빛이 있고요. 아, 씨. 내가 직접 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좀 시켜주지라는 눈빛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기 됐습니다. 일단 너무 떨리는데 저는 넌 누구니에 대해서 적어봤고 일단 저는 자연과 독서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오는 깨달음이나 도전적 자극을 즐겨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신청한 이유는 일단 책이랑 강연을 좋아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독립서점이랑 이렇게 연계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너무 떨리는데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되게 아침에 불안함이 높은데 아까 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배달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2개 드릴게요. 하나는 모기 기피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골프 배치라고 여기 자외선 이쪽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아까 알려주고 싶은데 아까 전에 그 PPT 만든다 하셨잖아요. 제가 주고 싶은 팁이 뭐냐면 클래스 101이나 요즘 강연을 10주자씩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1주자부터 10주자까지 만들 수 있는 본인의 그 루트가 있으면요. 거기 무조건 강연을 만드세요. 그리고 강연을 듣는데 책을 끼워서 할 수 있어요. 강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10주자씩 30만 원이다. 그런데 플러스 책들입니다. 근데 이미 그 책값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책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책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강의 수익도 없고 책 수익도 없고 출판사도 없고 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단체들한테 책을 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책이 마음에 들면 본인을 강사로 초청할 거예요. 그럼 초청할 때 그냥 강사만 초청하지 않고 책을 같이 사줘요. 그러면 책도 팔고 강연도 하고. 오늘 왜 제 책을 같이 주문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 발기를 하면 경쟁력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야 돼. 지금 아마 도서관 가시면 제 책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먼저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냐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부산은 통합도서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우리 집에서 부산에 있는 약 50개의 도서관을 다 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썼던 8권책 그 부산에 있는 약 50개의 있는 도서관을 다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책이 집에서 400권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낚싯대를 팔려면 낚싯대를 가장 쪼개고 쪼개서 어떤 것만 집중적으로 올릴까? 아니면 낚싯대를 올리고 싶은데 1월달에 잡히는 물고기가 있을 거잖아요. 1월달에 잘 잡히는 필요한 낚싯대만 1월달에는 중정에 40일 올리는 거예요. 2월달에는 2월달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 지역가 낚싯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낚싯대와 관련된 정보를 28일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 내 브랜드는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 명 들어오는 블로그가 아니라 1000명, 2000명 그리고 이제 계절이 하는 거잖아요. 1월달만 되면 그 글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100명밖에 안 읽었는데 다시 1월이 되면 1000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글이 다시 돌고 돌면 이렇게 12개월만 낚싯대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낚싯대 스마트 스토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그런 그 팬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낚싯대를 인스타에 올리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든 이제 노출될 확률은 훨씬 쉬워진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여자친구는 그게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난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굳이 뭔가 안 하고 싶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매장에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겁없이 동대문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밤 8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12시 정도 되니까 너무 재미없고 힘들고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눈빛을 봤는데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동대문을 내려오는 그 기차, 그 비행기 안에서 뭘 상상하냐면 언제 또 동대문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얘는 지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냐고 제가 처음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그것만 찾으면요 글 쓸 소재는 이제 나를 따라간다. 왜 내가 그와 관련된 행복을 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강연을 들었지만 다들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강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와 너무 좋았어로 끝나면 강사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더라면 뭘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떤 글을 써보지? 아니면 두 분이 지역 로컬 살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우리 동네 숨은 카페를 올려서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해보는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찐맛집이 내가 좀 노출이 된다면 그럼 나는 좀 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저는 3년 초보행길 도전하면서 거짓말 안 치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보여줘 글을 썼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안 보였어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글 쓰기 싫었을 때도 그래도 블로그 들어가서 안녕 하디오라도 치고 발행했어요. 왜? 글 쓰는 행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오늘 귀찮아서 안 하면 내일 또 안 하게 될까 봐. 왜? 사실은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은 하루만 하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돼요. 왜? 편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것보다는 약간의
불편한 선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 만들기. 저 진짜 한 달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밤에 내 글 쓰랴, 여자친구 글 쓴 거 수정해 주랴, 또 파도 타기 하랴, 그리고 남에 들어가서 솔직말해서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사진 잘 찍으셨네요. 와, 그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머리가 정말 이쁘게 되셨어요. 온갖 암호를 떨었어요. 왜? 내 유튜브로 오게, 유튜브로다. 블로그로 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씨, 왜 나는 아무도 안 읽어주지가 아니라 정말 내 글이 잘 쓴 글이고 한 명이라도 읽어주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답을 얻는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로 내 책이 나왔을 때 단 한 명이 읽더라도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아까 말했잖아요. 작년에는 10명만 와서 좋아요를 눌러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100명이 누르면 아씨 100명밖에 안 누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심을 생각하셔서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Z세대 제가 MZ세대 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많이 적자. 그래서 적자 생존이란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지만 이제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매일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출판 및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경입니다.